어떻게 하면 아이와 잘 놀아줄 수 있을까요? 모든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그저 매일 놀이를 하면 됩니다. 아이와 잘 놀아주는 할바는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웃음꽃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저 동일한 놀이를 매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아이가 지겨워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아이가 오히려 그런 놀이를 더욱 좋아합니다. 그 놀이의 정체는 바로 매일 놀이입니다. 매일 놀이란 매일 놀아도 매일 행복한 놀이입니다. 누구나 이 놀이를 하면 놀이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놀이 3가지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매일 놀이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놀이 3개란 가위바위보, 숨바꼭질, 그리고 보물찾기입니다. 가위바위보 놀이만 갖고도, 숨바꼭질 놀이만 갖고도, 보물찾기 놀이만 갖고도 1년 365일을 매일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놀이는 3가지 모두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손목 맞기, 가위바위보에서 꿀 맞기, 가위바위보에서 간지럼 태우기입니다. 이 놀이는 3살만 되면 누구나 알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를 재밌게 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큰 목소리. 두 번째, 헐리우드 액션. 세 번째, 아이 컨택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큰 목소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큰 목소리가 놀이를 만들고 큰 목소리가 더욱 재미를 만듭니다. 다음은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손목 맞기나 꼴로 맞기를 할 경우 아이가 이겼어. 그리고 아빠에게 손목을 때렸어. 근데 아빠가 하나도 안 아프네. 이러면 파토가 나죠. 아이가 꼴랑을 때렸어. 근데 아빠가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럼 파토가 나죠. 그게 아니라 아이가 때리는 순간 아빠는 아이고 아파라. 아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표현을 크게 외치는 겁니다. 바로 헐리우드 액션이죠. 그 순간 아이는 빵 터집니다. 간지럼 태우기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아빠에게 간지럼을 태우는데 아빠가 하나도 안 간지럽다 이러면 파토가 나죠. 아이의 손이 닿는 순간 아빠가 몸을 비꼬면서 칵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빵 터집니다. 다음은 아이 컨택인데 가위바위보 할 때 나란히 앉아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이와 마주 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해야 됩니다. 숨바꼭질이 재밌으려면 큰 목소리와 헐리우드 액션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와 할바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겼습니다. 이제 할바가 술래입니다.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걸 5번 한 후에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이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숨는 곳은 안방의 침대 밑입니다. 두 번째는 옷장 안, 세 번째는 방문 뒤입니다. 그런데 할바는 처음부터 아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선 부엌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 어디 갔지 하면서 찬장을 엽니다. 또는 아이고 우리 철수 어디 갔지 하면서 세탁기 문을 열어봅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 어디 갔지 하면서 냉장고 문도 열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2, 3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요걸 한 다음에 드디어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 이미 아이는 할바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할바는 바보야. 내가 여기 숨을 있는지도 모르고 왜 자꾸만 저런 데를 찾지? 칵 하면서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이럴 때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와서 찾으면 아이가 이제 빵 터진다는 거죠. 그러나 몇몇 아빠들은 이 놀이도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아이가 숨었어. 할바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를 5번 한 다음에 찾는데 10초 만에 찾는 거야. 그럼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자, 바로 헐리우드 액션은 10초가 아니라 2, 3분 정도의 뜸을 들인 후에 찾게 되면은 아이가 빵 터진다는 거죠. 보물찾기는 할바와 할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입니다. 먼저 보물 5개를 아이에게 보여주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할바와 아이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대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할마는 보물 5개를 숨깁니다. 보물을 다 숨겼으면 전화를 해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가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할바는 실황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철수 선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보물 5개를 찾는 날입니다. 과연 철수 선수가 잘 찾을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선수 옷장을 열었습니다. 과연 저기에 보물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찾을 때마다 할바가 아나운서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찾을 때마다 신봤다를 외쳐줍니다. 이때 할마도 같이 신봤다를 외쳐주면 더욱 재밌습니다. 이렇게 숨겨둔 보물 5개를 찾으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물찾기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난이도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5분 안에 반드시 보물 1개를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놔야 합니다. 보물찾기의 난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4세에서 5세, 이때는 주로 1차원으로 숨깁니다. 방바닥이나 이불속 또는 휴지통 뒤에 숨깁니다. 6세에서 8세, 2차원으로 숨깁니다. 책상 위, 신발 위, 선반 위, 침대 위 등에 숨깁니다. 9세 이상 3차원으로 숨깁니다. 벽시계 위나 심지어 형광등 위에도 숨깁니다. 이 놀이의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가 1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물을 한 개도 찾지 못한다면 급 실망하여 다시는 이 놀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위바위보나 술래잡기나 보물찾기를 하기 전 아이는 이미 행복합니다. 아이는 이미 이 놀이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재미를 만드는 것이 교감의 발생과 예측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바로 설레임이 다량 발생한다는 증거입니다. 설레임은 엔도르핀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설레임은 행복을 만드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설레임이 발생하면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매일 놀이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놀이입니다. 그래서 매일 놀이는 10분만 놀아도 아이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놀이를 시작하면서 행복 에너지인 엔도르핀이 다량 발생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기에 10분만 놀아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